속보, 정몽규 결국 끌어내린다. 480억, 결국 구속수사, 480억 원 이상, 네 뭐라고요? 정몽규 결국 구속수사, 초토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의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또 다른 문체부 감사 대상인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징계 여부에 쏠려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일 축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6일이나 7일쯤으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는 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감사 결과의 골자는 홍명보와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감사 종합 결과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대목은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했나가 핵심인데 문체부는 축구센터 내부의 경기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유용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에게 내린 수준인 해임 권고까지 갈 수 있느냐이다. 문체부가 정 회장의 해임을 권고할 경우 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수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3장 13조에는 협회 및 시도단체, 연맹체의 임원에 대해 제명과 해임, 임명시되어 있다. 다만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됐을 경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뽑은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축구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용의 경우 옳고 그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임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정 회장에게 일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다. 고 관측했다. 정 회장에게 해임이 아닌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사선 연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 회장이 사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월 중순 공정위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연임 심사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 및 개인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꼬리표가 붙는다면 연임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2. 축구협회 노조, 정몽규 사선 저지 방법은 대의원총회 탄핵분. 축구협회 노조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라며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 회장의 행보가 사선 도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의 호성적 아시아 축구연맹 AFC 시상식 개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립서비스 등의 엄적을 내세워 사선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축구협회 노조는 대한체육회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사연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 회장이 무난하게 승인 절차를 통과할 걸로 예상했다. 또 회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때 피파위 징계 가능성도 있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공언했던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내다본 축구협회 노조는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 절차로만 보는 듯 싶다, 라고 비난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K리그 1 12개 구단 대표이사, 17개 시도협회장, 프로대학 고등 여자 풋살 연맹장 등 34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가 정 회장을 탄핵하는 게 그의 사선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의 해임, 탄핵,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회장의 리더십은 파탄이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 축구엔 희망이 없다면서 대의원들은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달라, 정 회장의 탄핵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3. 토트넘 18세 715억, 수비 안 써? 다시 돌려줘. 충격 리턴 제해. 석 달간 단 33분 출전. 전 소속팀도 최고 유망주의 연일 결장이 답답한 듯하다. 리즈 유나이티드 사령탑이 아치 그레이, 18 토트넘 호스퍼를 깜짝 언급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2일 한국 시간 리즈는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레이를 임대 영입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승격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며 다니엘 파르케 48 리즈 감독도 해당 추측에 대한 답변을 직접 내놨다. 그레이는 토트넘에서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레이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과 계약한 잉글랜드 초신성이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리즈의 주축 선수로 떠오른 그레이는 무려 이적료 4천만 파운드, 약 715억 원을 기록하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그레이는 막상 앙제 포스테코글루 59 토트넘 감독 체제에서 주요 경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교체로 나와 총 33분 뛰었다.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는 2경기 풀타임 활약했다. 팀토크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레이가 큰 경기에서 뛰기 위해 오는 1월 이적 시장 임대 이적을 고려 중이다. 심지어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리즈 공격수로 활약했던 리 샤프 53는 기회가 있다면 그레이는 리즈로 떠나야 한다. 토트넘과 선수 모두에게 이득일 것이라며 아치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찍이 강한 압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샤프는 아치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신성이다. 축구 지능은 놀라운 수준이다 라며 큰 성공을 확신하지만 아직 토트넘은 그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고 리즈 임대 이적을 부추겼다. 파르케 리즈 감독은 다른 구단의 선수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레이의 선수 경력에 행운을 빈다. 이 필요하다면 내 전화번호가 있지 않나 라고 재합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29분 이강인 윙어로 교체 출전 PSG 10명 싸운 랑스의 1에서 0승 오른쪽 화살표 리그 텐지 무패 행진 플러스 단독 선두 리그왕 리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후반 16분 교체 출전에 29분가량을 소화했다.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는 10명이 싸운 랑스를 1에서 0으로 꺾고 리그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PSG는 3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25 프랑스 리그왕 10라운드에서 랑스의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PSG는 8승 2무, 승점 26점을 기록하며 2위 AS 모나코와 승점 6점 차 선두를 유지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마트베이 사포노프가 골문을 지켰고 누노 멘데스 윌리엄 파초 마르키뇨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백사를 구축했다.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나섰고
전방 3톱에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가 포진했다. 윌리엄 스틸 감독이 이끄는 원정팀 랑스는 3-4의 3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브라이스 삼바가 골문을 지켰고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케빈 단소 조나탄 그라디가 103를 구축했다. 미드필더진에는 데이베르 마차도 앙디 디우프 아드리앙 토마손 호아네르 차베스가 나섰고 전방 3톱에는 아나스 자로리 은발라 은졸라 플로리앙 소토카가 포진했다. 전반 4분 PSG의 선제골이 터졌다. 역습 상황에서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을 완전히 뚫어냈고 반대편으로 연결한 공을 덴벨레가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PSG가 이른 시간부터 앞서 나갔다. 전반 중반 랑스도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했다. PSG의 공격을 끊어낸 뒤 빠르게 역습에 나서며 두세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추가 시간 4분 PSG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다. 후방에서 한 번에 길게 연결된 패스를 바르콜라가 수비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며 1대1 찬스를 잡았다. 옆에 동료 선수들이 비어 있었지만 직접 슈팅을 시도했고 골대를 벗어나며 마무리 짓지 못했다. 후반 14분 랑스의 퇴장이 나왔다. 후사노프가 하키미에게 태클을 하는 동작에서 발바닥이 보인 채로 하키미의 발을 향했다. 이후 비디오 판독, VAR이 진행됐고 후사노프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후반 16분 이강인이 덴벨레와 교체되며 경기장에 나섰다. 이강인은 그대로 덴벨레의 자리인 오른쪽 윙어 자리에 위치했다. 후반 22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치고 들어간 이강인은 과감하게 왼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골대 옆으로 향했다. 후반 32분 PSG의 추가골 기회가 무산됐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키미가 이강인에게 내줬고 이강인이 다시 두에에게 내줬다. 두에가 슈팅을 시도해봤으나 삼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결국 더 이상의 득점은 터지지 않았다. PSG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1-0 승리를 거뒀다.